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작은 통신 장비 하나가 사실은 해커들한테 활짝 열린 대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집 거실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어마어마한 해킹 대재앙에 관한 겁니다. 자, 피해액부터 보시죠. 무려 2억 4천만 원.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누군가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돈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려 2만 2천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감염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핸드폰들이 전부 가짜 기지국에 연결돼서 그 안에 있던 개인정보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털렸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범인은 바로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흔히 놓여 있는 아주 작은 통신 장비,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 2025년 9월에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바로 펨토셀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근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와이파이 신호 대신에 휴대폰 통신 신호를 빵빵하게 터뜨려주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통신사가 이 펨토셀을 얼마나 많이 보급했냐면요. 무려 15만 7천 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중에서 자그마치 5만 7천 대가 그냥 쓰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기기 하나가 이 거대한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보안 구멍들이 동시에 그냥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사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줍니다. 전국의 모든 ATM 기계를 똑같은 열쇠 하나로 열 수 있었다. 네, 첫 번째 보안 실패는 바로 모든 기기가 똑같은 만능 열쇠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15만 7천 대나 되는 모든 펨토셀에 글쎄 똑같은 보안 인증서가 들어있었어요. 일종의 디지털 마스터키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마스터키의 유효기간이 10년이었고요. 심지어 암호화도 안 된 채로 그냥 기기 안에 덩그러니 저장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열쇠 하나만 어떻게든 손에 넣으면 15만 7천 개 집의 문을 다 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더 황당합니다. 집의 뒷문이 잠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활짝 열려 있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까웠어요. 물리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보안이란 게 아예 없었습니다. 이 펨토셀 기기에는 보통 기술자들이 점검할 때 쓰는 시리얼 포트라는 연결 단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케이블 하나만 딱 꽂으면 놀라지 마세요. 어떤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 기기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즉 슈퍼 유저 권한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이 집은 내 겁니다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해커가 굳이 여러분 집 앞까지 찾아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 전 세계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대문이 있었거든요. 무려 3만 2천 대의 펨토셀이 그냥 인터넷에 전 세계에 훤히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원격으로 기기에 접속할 수 있는 SSH라는 서비스가 기본으로 켜져 있었고 외부 공격을 막아줄 방화벽은 아예 없었어요. 자, 전문가분들은 이런 종류의 심각한 취약점을 보통 1522, 2025, 1234 뭐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로 붙여서 관리하는데요. 이건 그냥 전 세계 해커들한테 어서 오세요, 여기 맛집입니다 하고 광고판을 내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A통신사도 드디어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허둥지둥 긴급 보안 조치에 나섭니다. 과연 이 활짝 열려있던 문들을 어떻게 잠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모든 기기가 돌려 쓰던 10년짜리 만능 열쇠, 이거 싹 다 폐기했습니다. 대신 이제 기기마다 전부 다른 고유한 열쇠를 주고 유효기간도 딱 한 달로 줄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바꿨죠. 네,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그 활짝 열려있던 뒷문, 이것도 이제 굳게 잠갔습니다. 누구든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시리얼 포트는 아예 막아버렸고요. 관리자 계정에도 당연히 강력한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켜져 있던 원격 접속 기능도 기본적으로는 꺼두도록 바꿨죠. 기본 중에 기본을 이제야 지킨 법니다. 이렇게 A통신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남은 문제들이 뭔지 딱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암호화키 저장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 데이터를 정말 튼튼한 금고에 넣어두긴 했어요. 그런데 그 금고 열쇠를 금고 바로 위에 올려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들은 HSM, 즉 하드웨어 보안 모듈 같은 별도의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물리적으로 기기를 뜯어볼 수 있다는 위험.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기기를 훔쳐가서 분해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탈탈 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어딘가에 방치된 5만 7천 대의 장비들. 이 기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우리 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비싼 값을 치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통신 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4가지 핵심 교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편리함과 빠른 보급. 이것 때문에 보안을 희생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 둘째, 우리 집 구석에 있는 이 작은 기기 하나가 국가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셋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싸고 효율적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기본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불필요한 기능 끄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지켰어도 이 끔찍한 재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제 집에는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한폭탄들이 잠자고 있을까요? 정말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보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누리캡스 네이버 밴드에 한번 놀러오세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또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